설립 방안으로 우리 양희경 이하여대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양희경 교수님은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 즉 어떠한 인가 기준으로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이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분히 방향이나 기준은 오늘 주제인 뱅킹 5.0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1 인터넷 전문은행 때는 혁신성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혁신성이라는 것이 결국 UI나 UX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일반 시중은행들도 그 정도 UI나 UX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2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 때는 핵심이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K뱅크가 중요한 투자자 앞에서 다시 말하면 KT에서 가버넌스 문제 때문에 증자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이었고, 토스뱅크의 하나은행이 참여하게 된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선정 기준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 플랫폼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소상공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커다란 프레임워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지금까지 제1, 제2 인터넷 전문은행은 개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 기준의 중심의 전문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들은 same profile입니다. same profile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제도권의 은행으로서는 제대로 프로파일이 잡힐 수 없는 기관들이에요.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대출, 파이낸싱, 뱅킹 서비스를 가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중간 매개자가 바로 소상공인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핵심은 AI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AI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뱅크나 KCD나 등등등 이 same profile, 소상공인들의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권 은행들이 분석해내지 못하는 same profiler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same profiler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가 있어요. 그들의 음식점에 와서 고객들이 남긴 댓글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상권에 대한 상권 분석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제도권 은행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데이터들, 그와 같은 많은 데이터들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많은 소상공인 입점에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활동하고 배달의 민족이 뱅킹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없어요. 뱅킹 서비스를 아웃소싱 해야 돼요. 제도권 은행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제도권 은행들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same 프로파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키워드인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소상공인 플랫폼이 들어간 생태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표현이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그와 같은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노력들을 가장 많이 열심히 추진했던 것들이 아마 토스뱅크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화두는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새로운 뱅킹 5.0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혁신성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태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플레이어는 누가 돼야 되며 그 플레이어는 어떠한 자격 요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 되겠습니다. 1기, 2기, 1기 때는 당연히 혁신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혁신성이라는 것이 화면상의 UI, UX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써보신 게 아시길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송금하고도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은행 구조도 쉽게 개설할 수 있고. 제2기 토스뱅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가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물론 혁신성이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기 때 보게 되면은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 들어가 있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안정성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2기 선정 때의 핵심 인가 기준이었습니다. 자, 어떤 인가 기준이 추구가 돼야 될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문은행들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가 총예산 수익률이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2022년 또 2023년 또 올해는 다 흑자로 전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 3, 4년 정도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뭔가 차별된 전략으로 제도권 뱅킹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특화은행, 챌린지 뱅크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 뱅킹이 파산했죠. 그때 고이자에 의해서 이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했었던 전문은행입니다. 특화은행입니다. 특화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자본금으로 특수한 니치 마켓에서 활동하라고 특별법으로 주려고 했던 은행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파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자가 높아가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자기 예금되어 있던 바로 이 실리콘밸리 뱅킹에다가 은행 그 예치금 다 뱅크론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같은 거 다 싸게 걸고 이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특화은행 특별법을 만들었던 노력이 결국 무산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관심이 모여지면서 오늘 우리가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금이 크지 않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로운 포용 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UI, UX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기존의 이제 K뱅크라든가 이런 인터넷 전문인들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느냐, 애플 비대면 서비스, 비용 절감, 마이데이터 이용한 통합 자산 관리,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크레딧 소싱 시스템,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부동산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담보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부동산 담보가 없더라도 담보를 대출할 수 있는. 그래서 K뱅크 이현재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카카오뱅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예금이 지금 늘어났던 걸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혁신입니다. 이 혁신은 일기 때의 UI나 UX 개선을 좀 혁신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어떤 기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세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소피뱅크도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그와 같은 혁신들이 지금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화되어 왔었습니다. 진화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 나옵니다만 보다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크레딧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쓰이지 않았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분석하던 툴이 아닌 다른 툴이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존의 은행 시스템으로서는 어렵다. 소상공인 플랫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새로운 AI 테크놀로지, 물론 블록체인도 들어가겠는 것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는 여러분 다 아실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 갖고 오늘 말씀하실 텐데 금융권에서는 AI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높죠. 지금 현재 약 10 내지 20% 정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50 내지 80% 정도 금융계가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 보시다시피 리스크 관리, 투자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이 프론트와 미들과 백오프 다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아키텍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다음에 미들 오피스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력을 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료 세탁이라든가 이상거래라든가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백오피스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AI 기반의 심사, 그죠? 대출 심사 벌어져야 됩니다. 디지털 결산, 여러 가지 소유 관리, 계약 관리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성 데이터들. 이 같은 것들이 이제 백오피스에서 계약 관리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AI가 또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가 확대되는 폭이 점점 더 펀더멘탈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초개인화 백오피스 운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간 언어 번역, ESG, 투자자를 위해 시장 분석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물론 AI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오늘 키워드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거고 지금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만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헐루시네이션이라든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모델 들어가기는 디페이크트라는 여러 가지 페이크 데이터라든가 또 데이터의 유출이라든가 API 지금 AI 기존의 솔루션 가져다가 사는 API 활용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얘네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런 걸 입점을 해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에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무궁무진 KCD도 있고요. 이런 저희 마이 데이터, 물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의 우리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립 방향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ICT 융합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야 돼.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 이 생태계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aaS, Banking as a Service. Banking as a Service라고 하는 대민이 직접 뱅킹 서비스 할 수가 없으니 아까 우리 최경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돌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가져와야 돼. 기존 제도금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돌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적인 플랫폼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BaaS라고 하는 폭이, 뱅킹 오토메이션이라는 BaaS라는 폭이 상당히 넓다. 제도권 은행만 얘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뱅킹 플랫폼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결국 뱅킹 5.0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금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 대주주 작동 능력 같은 것도 확인해줘야 된다. 소상공인 관련 플랫폼들이 여기 들어와줘야 된다가 명확히 명시해줘야 된다. 따라서 컨소시엄에서는 차별화된 신용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얘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이건 포용성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뱅킹 플랫폼.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생태계가 들어와서 누가 여기 플레이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데이터를 자기네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전에 있었던 1기와 2기와 상당히 패러다임이 다르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문은행의 데이터를 think 프로파일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분석해줄 능력이 있는 다양한 소위 매개자들, 소상공인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발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아마 토론 시간에 진행될 것으로 지금 토론하는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모두 발표하신 분들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음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이 경기대 윤영희 교수인 김기영 교수님이 같은 내용을 해주시기 부분 은혜를 네, 김기영 교수입니다. 앞에서 그 양희동 교수님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대해서 설립방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또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토론에서도 추가된 내용을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난 두 달 동안 오정근 회장님하고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 스터디한 내용을 좀 포함을 해가지고 발전 방향에 좀 포함을 하는 내용으로 좀 보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의 성과는 앞에서 양희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좀 인터넷 은행이 지방은행을 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을 또 뛰어넘을 정도로 이자이익이 7천억 정도 되고 토스뱅크하고 K뱅크도 적세에서 탈출해가지고 지방은행을 어느 정도 이제 추월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뱅킹을 설립하는 것이 금년에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이자 수익이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자 수익이 독점화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경쟁을 좀 어떻게 시켜보자 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아마 지난 연초에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4 인터넷 뱅킹의 설립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의 전체 3사의 이자 수익을 보면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가 이제 합쳐서 한 2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서 초기에 우려했던 대로 적자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성하고 이제 수익성을 봐도 카카오뱅크, K뱅크 3사 은행들이 초기에 적자에서 현재 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신의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연체율 부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이 가계대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토스뱅크가 조금 가장 높여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이라든가 손익 안정성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을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인터넷 뱅킹이 적자에서 부진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블록체인 금융 ICT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세미나도 해가지고 김정석 의원 통해가지고 우리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완화돼가지고 흑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중은행이 최근에 이제 비대면
담보대출이라든가 이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게 됐는데,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신용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인터넷 3사에 대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음 제4 인터넷 뱅킹에서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그 기준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해 있는 그 문제점은 현재 과도한 금산 분리의 문제, 현재 수익성 기반이 취약한데 이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에 아직까지도 빅데이터를 사용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규제 때문에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 적격성의 그 심사 완화에 대한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 토스뱅크가 설립될 때는 이제 가장 큰 기준이 이제 자본의 확충력과 혁신성을 그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는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경쟁을 하다 이제 토스뱅크가 혁신성에 이제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 인터넷 뱅크에서는 이제 이 K뱅크가 자본을 확충하는데 대주 적격성 문제가 갈림대로 되어가지고 자본을 확충하지 못한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김종석 의원을 통해가지고 우리 또 고정렬 회장님이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의원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인터넷 전문에 대한 특례법을 그 개정을 해서 그 K뱅크가 이제 자본을 확충해서 흑자로 되는 살아나게 된 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뱅크 5.0 시대에 이제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ICT에서는 그 진출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IT의 은행, 증권, 카드라든가 유통, 가전이라든가 이 같은 쪽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이제 체인치뱅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것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이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적자가 한 5.4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4년 정도로 좀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상법, 개인정보, 정보통신, 신용정보법의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이 더 신용 분석이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에요. 현재 금융위원장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제 자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이제 가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인터넷 뱅킹에 대한 제4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이제 접수 설립 기준안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현재 이거 조금 이제 추가되는데 제4 인터넷 뱅킹에 신청한 후보가 지금 4개인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A에서 5개 은행이 지금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후보로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희동 교수님께서 설명했듯이 제4 인터넷 뱅킹들이 다 대부분이 KCB뱅크가 이제 소뱅크로 이름을 바꿔서 소상공인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 쪽으로 다들 이 인터넷 전문행의 신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6개월 동안 우리 오정근 회장님하고 이제 뱅크 5.0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터넷 뱅킹의 어떤 파라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이것이 좀 비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새로이 우리 인터넷 뱅킹의 5.0 시대에서 대부분이 지금 소상공인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신용 분석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배운 혁신이 앞에 금융 혁신이 처리하게 된 파라다임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5.0 시대에 AI가 모든 것이 이제 작동하는 것 같은 시대에서는 새로운 소상공인이라든가 빅데이터 이거의 기준만 가지고는 앞으로 새로운 뱅크 5.0 시대에서의 그것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우리 뱅크 5.0 시대에 연구한 스터디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11월 달에 기준을 만들 때
좀 더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그것을 그 기준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우리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요인이 있습니다. 기존 은행과의 이제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금 지난 7년 동안의 성과 평가에서는 금융위원회들은 대체로 기존 은행과 서비스하는 것이 차별성이 없다.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 은행하고 하는 경영 방식하고 뭐가 다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제사 인터넷 뱅킹에 대한 반대, 이거를 설립에 대한 반대 문제가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도 강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라든가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 리스크라든가 신용 리스크, 이제 대주 적격성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제사 인터넷 뱅킹에 아까 양희동 교수님께서 안전성, 혁신성, 재무 건전성을 기준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주주의 개인 적격성과 뱅크 5.0 AI 기반의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최경 교수님이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다면 플랫폼의 뱅킹 5.0 시대의 시스템 하나의 전체 판이 바뀌기 때문에 이 판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이 이제 신용평가의 인공지능을 도입한 신용평가 시스템하고 아까 자세히 설명한 이 미래의 뱅킹 시스템이 다른 플랫폼 시스템으로 이제 AI 시스템으로 확산돼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상공인이라고 하나의 기준만 가져오는 제사 인터넷 뱅킹이 앞으로 급격히 판이 바뀌어지고는 AI 시스템 하에서는 좀 경쟁력이 없고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금융ICT학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금융위원회에다 아마 전달해서 이것이 11월 달까지 앞으로 기준을 만들 때 좀 포함을 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더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좀 정교화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정의하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AI 기반에 따른 또 사이버 보안의 조직을 구별한 정점의 치프 AI 오피서를 정점에 만들어서 이것을 AI 시대에 맞는 위험 관리 감독도 하면서 새로운 파라다임 판에 맞는 인공지능에 대한 비즈니스와 사람과 사회가 더 연결되는 시스템 하에서 가면 플랫폼 확산으로 가면 플랫폼 생산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이 가치를 창출한 아까 최경 교수님이 자세히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 기준을 어떻게 좀 인터넷 뱅킹 5.0 기준에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또 소상공인과 빅데이터 신용 분석에다가 면 플랫폼 그다음에 칩 사이버 보안 AI CAO 조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 교수님도 시간 정확하게 준수해 주셨습니다. 자, 토론은 우리 최수혁 신보스 대표님께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동 교수님이랑 김경 교수님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과연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은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문을 갖다가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김경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은행이 주고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는데 다 은행이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갖다 계속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혁신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은행을 만드는데 결국은 지방은행도 은행이거든요. 여기는 다 주고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의문도 또 한번 품었었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갖다 저는 엔진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까 늘 고민하면서 과연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할 건데 우리 금융산업은 지금 월드가든이라고 해서 벽 쳐놓아가지고선 이제 여신 수신 그거 하나만 갖고 은행을 갖다가 만들어서 허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몇 2조의 돈을 갖다가 인터넷 뱅크가 막 벌고 있는데 그걸 허가 따면 돈 버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자율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자가 고이자인데 일본은 저이자잖아요. 그럼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일본 돈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의 벽이 허물어지면 월드가든이 이제 오픈되어가지고 이미 블록체인은 이미 그런 걸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인터넷 전문행이 잘 할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좀 토론하는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토픽을 갖다 인터넷 전문행의 스파라든가 인터넷 전문행을 갖다 선정할 때 선결 과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30년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통신사업자 선정할 때 선정기준 만드는 걸 했었거든요. 여전히 정부는 늘 선정기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고치고 만들 건가에 대한 우려들도 굉장히 심하고 그거 때문에 정부는 맨날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AI 지금 2, 3년 사이에 제 LL 라지 랭귀지 모델 나오면서 완전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금융은 안 바뀔까요? 지금 우리 뱅킹 5.0은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선정 기준을 갖다 만드는 게 단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다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점 같은 것들인데 인터넷 성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뱅크가 지방은행보다 이자 수익이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늘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플랫폼의 위력이거든요. 카카오 플랫폼, 카톡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저는 통신사업자나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갖다 가장 많이 획득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런 기준을 만들면 사실 늘 만들 때 선정 기준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리고 AI 시대에는 서비스 혁신을 갖다가 누가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인터넷 뱅크를 갖다가 보다 보면 여러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 데이터 회사들, ICT 회사인데 꼭 ICT 회사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 오히려 중요한 건 커스터머 베이스, 고객 기반을 갖다가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차이가 있을까? 요새 국민은행을 갖다 보면서 페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만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주는 것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건강 데이터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고객 서비스 혁신하려면 다 걸리는 게 데이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사실 정제되어 가지고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면 다 그 사람들한테 제공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혁신은 데이터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산분리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산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해외 주주들도 대주주는 아니지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후보군을 갖다가 놓고 보면 특징을 갖다 놓고 보니까 서비스 기술 혁신 고유 문화라든가 고객 데이터 기반이라든가 고객 기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실제 경쟁력은 서비스 창출 능력, 고객 확보 능력,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 그리고 클라우드형 서비스 운영 능력 이건 무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클라우드를 갖다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운영 능력 중에 하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유지 비용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 비용에 차지하는 이제 그런 운영 비용을 갖다 줄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40개 군주에 나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양희동 교수님 너무 잘 쓰셨어요.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핸드폰에 안에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다 열어보시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선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데 스마트 앱이어야 되고 저 메타뱅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메타뱅크라고 얘기하는 게 토탈 서비스로 그 소비자들의 금융 소비자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메뉴도 다 자동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마다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품도 다 초개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리고 개인화된 상품들이 이자율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그렇게 제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챗봇을 갖다가 해서 집어넣으면 서비스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하는 그룹에서 페이지로 넘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산업들이 융합되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인센티브인데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은행들이 주기 시작하기 위해서 만복이라든가 이런 거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양한 산업들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거나 손 안에 있는 그 단말 쪽에 앱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가게 되겠죠. 이 영역은 사실 블록체인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뒷백 오피스를 갖다가 이제 그려가지고 놓았는데 뭐 좀 더 많은 것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런 한 16개에서 20개 정도의 클라우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갖고선 이걸 만들어내야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뱅킹 5.0에 있는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운영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소 상공인들이 뭐 은행을 만들면 이거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연합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고 아웃소싱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가장 중요한 건 정보 보안의 이슈가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초미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진화랑 금융산업 대체 어떻게 갈 건데 은행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의 얘기, 이제 뭐 자본금 얘기 다 떠나가지고 보면 비재무적인 선정 구조는 무엇일까? 그리고 ICT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그 얘기하신 양희동 교수님이 얘기하신 씬 파일러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떨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여신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경쟁자는 누군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제가 만약 그 한국에서 내 월급과 부동산을 갖고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나는 돈을 빌릴 수 없을까? 이런 거 왜 생각을 못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전문행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본질적으로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플레이가 될 건가 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글로벌 투자은행 그리고 페이 회사,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저금리 국가의 금융기관, 고객 금융기관 이런 데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들이 이제 다 컨버전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여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갖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개인 데이터 서비스라는 거, 개인 데이터 서비스는 분명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 산업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응용 분야랑 같이 어우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재무적인 선정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뭐 사용자 경영 개선이라든가 생태계 확장, 효용적인 금융 서비스, 보안성, 안정성 그리고 ESG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페이지 한 페이지가 없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페이지에다가 둔 거는 심파일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였는데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갖다 구할 수가 있어요. SNS라든가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 금융 쇼핑해가지고 나오는 포인트들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갖다 통해가지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이터들이 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나중에 AI를 갖다 사용해서 우리가 재산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신용자라든가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금융의 여신을 갖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금융 데이터들에 대한 활용을 갖다가 하는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새로 나온 인터넷 은행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무조건 협력되어야 되고 이런 거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 은행을 갖다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숙 대표님. 자, 그래서 우리가 1, 2 세션은 마쳤고요. 우리 한 5분 동안